자, 그럼 마지막 국회 분석입니다. 빨리 하고 뭐 다른 거 좀 이야기 할 테니까요. 그러면 821쪽 1번 역시 배열과 포인터. 시 문제 지금 보면 알잖아요. 시 문제 핵심은 배열과 포인트고 그 다음이 제기 호출 그리고 약간의 제어 구조 그게 핵심이고 자바는 시만큼 안 나오지만 그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이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범위가 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 역시 뭐 정렬 분할 킥 정렬 2번 역시 3번 시어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는 뭐 이거 저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내가 상세히 설명해 줄게. 이거는 이런 거 내가 다 설명해 줬어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 나중에 질문 상세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4번은 국회 문제만의 어떤 독특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잘 나오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4번이 이건 생각해 보면은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방식의 우선순위 생각으로 맞추는 거고 그 다음 5번에 원래 이 RISC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데 분석 결과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계산기 구조가 많이 나왔잖아요. 컴퓨터 구조 부분에서. 근데 지금은 컴퓨터 구조 부분이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하지만 지금 시중의 책도 컴퓨터 구조 부분만 이따만이 두꺼운 책 있잖아요. 3분의 1도 넘고. 그 옛날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까 싶어서 다 필요 없고 지금은 골고루 자료구조, 소공, DB 이렇게 서너 개씩. 그걸 알아서 이제 그 부분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 6번 고정된 겁니다. 전이식, 후이식 뭐 이런 거. 이제 초짜들은 이제 풀 줄 알아도 빨리 푸는 방법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앞으로 다 해결할 거고. 그 다음 7번 뭐 데이터베이스는 최소의 중복이죠. 항상 최소의 중복이 나온다는 거 내가 이야기 그거고. 역시 8번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9번 이는 뭐 안 풀어본 사람은 혹시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그 추적하는 게 ICMP 이걸 기반으로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그 정도 틀린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안 풀어본 사람은. 그 다음 10번을 내보고 그렇게 어렵다. 내가 해설 그렇게 넣어놨어요. 이거는 옛날에는 그냥 시스템 콜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다음 827조 이거는 뭐 자식 프로세서 부모 프로세서 문제가 아니고 그 827쪽에 그 밑에 else if 밑에 else 하고 해설 부모 프로세서 실행 코드에 보면 wait, print, exit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뭐 그 4번에 보면 부모 프로세서가 생성되면은 시스템 호출입니다. 총 3번 호출하게 된다. 그렇게 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 부모 자식 프로세서 문제가 아니고 컴퓨터 내부적으로 시스템 호출이 뭔지 아는가 묻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실행 원리는 입출력이고 입출력을 전담하는 거는 운영체제가 해주는 거고 우리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앱이죠. 앱에서 운영체제 이용하는 방식이 뭡니까? 시스템 호출입니다. 거기 슈퍼바이저 뭐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시스템 콜은 컴퓨터에서 1초에도 뭡니까? 100만 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밑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까? 그 어디 있지? 그 827쪽에 있구나. 파일 복사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시어는 있는 데서 A 파일의 내용을 B 파일에 복사하라 그러면 명령 하나만 쓰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 뭐 간단 여기 파일을 이렇게 파일을 복사를 해야 돼. 그럼 파일을 복사하기 위해는 디스크 찾아가 갖고 뭐 열고 뭐 기록하고 닫고 내부적으로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게 다 시스템 호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그 함수가 3개라고 해서 시스템 호출 3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그거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이건. 시스템 호출은 뭐 좀 했으니까요. 그 다음 페이지.
11번 이게 이제 이 신청에서 정답이 원래 그 밑에 보면은 선한데 원래는 정답이 2로 발표되는데 이 신청해갖고 2번하고 3번 다 맞는 걸로 발표되었고 이거는 왜 신청했냐 하면은 국회 그때 내 카페에 그 올려놓은 것도 그 사람이 시험 치고 나서 선생님 이거 답이 이것도 되지 않 자기가 이게 시험장에서 이 문제 때문에 시간 다 보냈대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2번 했으면 이 신청 안 했겠죠. 자기 맞았으니까. 자기는 3번을 한 거예요. 그 틀린 거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청해갖고 내가 이제 이렇게 이 신청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한 달인가 지나서 이제 답변이 왔어. 자기가 이 신청해갖고 중복으로 인정이 됐다고 답이. 그래서 지가 합격했대. 그래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사람 국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 국회가 가장 좋습니다. 예. 뭐 서울시하고 지방지 이런 거는 급여가 비싼데 어쨌든 내가 국회 사는 사람 몇 사람 아는데 이래 내가 이야기해 보니까 수당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도 국회 뭐 되기만 하면 국회 가면 돼요. 또 가든가 하시면 평생 거기서 근무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작은 오류 문제 이거는 이 신청이 받아들여서 다행히 그래도 안 받아들여지는 게 문제지. 자 그다음 이거 12번 뭐 정규화 유효 숫자 늘리기 잘 더 이상 뭐 그다음에 13번 TCP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아니죠. UDP가 브로드캐스트고 그 다음에 14번 이거는 내가 이제 앞으로 크게 안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이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오면 틀려 이게. 근데 합격하는 사람은 안 틀리고 이거는 머리로 내가 이걸 내가 머리로 하지 말고 뭐로 하라 그랬어요. 손으로 하는 부지런해야 돼요. 이래 씩봐가 압니까 이거? 모르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뭐로 해야 되나 이걸. 나도 이거는 씩봐가는 모르면 이거는 x 더하기 뭐예요? x고 밑에 y 올라가 y니까 5하니까 이거 한 덩어리 있고 그 다음 뭡니까? 밑에는 end네요. x하고 뭐예요? y가 end니까 이렇게 되고 나가면서 동그라미 있으니까 뭐예요? 이거 한 덩어리 두 덩어리잖아요. 그리고 나가면서 그거는 뭡니까? end네요. end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잖아요. 이거 구성하는 건 알죠?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는 더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각각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공식화돼. 나는 외워라 소리는 안 하는데 나는 못 외웁니다. 이거 시험 칠 것도 아닌데 외우겠어요. 그럼 이거의 결과는 뭐라고? 이거의 결과는 이제 결과를 여기 밑에 미리서 이 결과에는 뭐라고? 그 책에 어떻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여기 내기로는 오한이 엔드니 뭡니까? 엑소한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풀면 돼요. 이거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알아요? 압니까? 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이거 이렇게 꼽혀 다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쓸 때 YX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알파벳 순서대로. 요집합. 이거는 뭡니까? 0입니다. 0. 그래서 없어지는. 이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곧 뭡니까? 엑소화잖아요, 이게. 이렇게 표현한 걸 간단하게 뭐로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외우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거는 뭐, 이 구조는 이 구조다라는 게 사실 뭐 공식화 돼 있어요. 이 부울대수에서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이걸로 내가 해본 거고, 뭐, O와 X 있는 게 있어갖고, 손으로 자꾸, 공식 손으로 간단히 자꾸 해보면 되잖아. 이 표현이라는 거는 기본이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간략화해서 표현하는 거.
엑소와 게이트에서. 이 표현이 이거 모르면 여기 바 있고 여기 서로 바 양쪽이 다르게 있는데 더하기니까 동그라미 붙인 거 엑소와 다르면 1 같으면 0. 그거 모르면 할 말은 없고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15번은 1번 실행 파일 크기하고 무관하니까요. 그 다음에 16번도 많이 했죠. 하십시오. 이제 낸더 플래시 메모리가 대세잖아요. 많이 하고 책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뭐 리프레시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더 어렵게 놓을 수 있어요. 이거는 또 놓을 수 있습니다. 17번 이게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뭐 연산을 어떻게 하면 2배 항상 시키냐 그거죠. 부동소수점이 뭐 70%. 그 공식 고르습니다. 70 더하기, 이거는 예를 들어서 70 더하기 100. 간단한 걸 하면 그걸 100에 50으로 줄이면 성능은 2배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방정식 세워서 풀면 돼요, 이거는. 아주 중학교 한 1학년 정도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학 그럼 하기 싫잖아. 예. 그 다음에 18번은 또 나왔으면 내가 뭐 순돌이 해놓은 거. 단지 이건 사이클로 나왔어요. 1 더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캐시에 접근했던 게 1사이클이고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될 거고 역시 19번에 에자일 나왔습니다. 익스트림 다 맞췄을 거고 마지막 20번 페이징 페이지가 크면은 외부 단편화는 줄어들잖아요. 국회 문제인데 쉽잖아 봐라 이렇게 그래 합격점이 80 뭡니까 3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보론도 쉽습니다. 잘 보면은 835 1번 너무나 쉬운 또 나왔잖아. AES 페이스탈. 예? 2번 아파트가 아니고 뭡니까 장기적으로 이것도 많이 이야기했죠. 오랫동안 해가 이 북한에서 쓰는 기법들.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많이 한 거. 암호문이 뭡니까 피드백 되면 암호문이니까 뭡니까 CFB고 출력 결과가 피드백 되면 뭡니까 OFB잖아요. 그 왜 여기 그림에서 왜 암호문이 피드백 되는 거죠? 딱 봤을 때. 그 평문 1이 암호문 블록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은 암호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암호화가 뭡니까? 암호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뭐가 사용되는 거예요? 암호문이 들어가잖아.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암호문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사용되는 피드백이잖아요. 그 보는 방법 누구누구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또 나왔잖아. 키 분배봐. 예?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고. 그 다음에 또 충돌, 해시함수. 딱 보면 5초를 해도 안 나옵니다. 이 3번이 해시함수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또 나왔잖아. XS에서 개인정보 유출하기 위한 거. 예? 똑같은 게 계속 나와, 이게. 자, 그 다음 페이지. 이 7번도 많이 했어요. 가짜 사이트 나오는 거. 나도 한번 당해본 거. 파밍. 예?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 커버로서는 응용청이니까요. 예. IP 시큐리티는 뭡니까? 3층이잖아요. 네트워크청. 그래서 이것도 다 맞췄을 거고. 그 다음에 9번은 뭐 모르는 내용도 좀 있을지 몰라도 뭐 약간 그런 건데 그 4번에 그 뭐 이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 그건 아니니까요. 물론 이런 건 틀릴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만 뭐 비슷비슷한 거 좀 해. 내가 이런 건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DB에 대한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 뭐 이런 뭐 XML이면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가 뭐 XPath는 뭐고 XQuery는 뭐고 이런 공부 안 하잖아요. 평소에.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전체적인 개념만 가지면 돼요. 9번에서는. 그 다음에 10번 이게 그 와이파이 그거구나. 이거는 10번은 이것도 내가 뭐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인정은 개체 인정 책 같은 데 이래 돼 있죠. 개체 인정에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이제 책 같은 데서 유명한 사람도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분류해요? 인정해서 뭐 개체 인정이 있고 기기 인정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개체 인정에서는 다시 뭐 패스워드 인정이 있고 생체 인정이 있고 뭐 도전 뭐 이래 하고 기기에서 뭐 이래 분류하거든요, 이게. 그럼 개체가 뭐예요? 예? 개체는 있는 현실의 사물을 말하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나도 개체고 칠판도 얘도 개체예요. 이 분필도 개체입니다. 기기, 이 스마트폰도 개체예요. 그 원래 이래 분류하면 안 돼요. 예. 그래 이제 이렇게 분류된 책이 다른 데에서는 개체 그러면 뭐 이런 뭡니까? 뭐라 그래요? 무생물도 다 개체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개체는 꼭 사람만 이야기해요. 사람 우리 그 개체 인정이라. 그 사람 아닌 건 또 뭐 이렇게 기기 인정 이상한 소리 하는. 그래 이 분류 방식 잘못됐죠. 용어 쓰는 방식이. 그렇지만 할 수 없어 시험에 이래 놓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내가 핸드폰 전화하면 나한테 요금이 나오잖아요. 맥 주소 이런 걸 하잖아요. 유일하게 들어있으니까요. 컴퓨터에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10번은 뭐 아는 거 1번에 뭡니까? 원타임 패스워드 알고 2번에 맥 주소 알죠. 3번은 나도 모르겠어. 4번도 자꾸 알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 알고, 아까 이게 뭐예요? 이런 데서 와이파이 하려면은 그 이름 넣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SID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까 난 앞에 써놨는데, 여기 어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841페이지 보면, 통신업체 SSID 이름이 KT에서는 올렛 와이파이, SK텔레콤에서는 뭐 그런 게입니다. 근데, 요게, 내가 이제 그 KT 업체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길게 돼 있는 게 속도가 빠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이름을 올레 와이파이로 해놓고 요새 올레 와이파이 뭐 기가비트 막 요렇게 500기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 뜹니다. 그러면 긴 거 선택하면 빨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물어보면 모르니까 그냥 긴 거 하라 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그 내가 긴 게 뭐라고 돼 있나 가르치면 안 가르치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거예요. 자, 그래서 10번 이거는 어떻게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원타임 패스워드는 사람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맞출 수 있잖아요. 일회용 비밀번호, 은행 접속해서 돈 송금할 때 사람 인정. 그 나머지는 뭐 구구절절 써놨습니다. 내가 어쨌든 다 읽어봅니다. 예. SSID 이런 게 시험에 나올지 내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이건 아까 해서 이제 국회에서 나오고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봐야 돼요, 시험 나오면은. 그 다음에 12번 또 나와서 IP 시큐리티 또 나왔습니다. 2번은 얼토당토하는 뭐 송수인자 주소가 바뀌는 거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AH 인정 무결성 ESP 플러스 기밀성이잖아요. 맨날 떠드는 그 다음에 뭐 13번은 법규니까 일단 예. 이거 이 문부가 왜 그리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정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범죄자 수사, 예를 들어 깡패, 도둑질을 해서 살인을 해서 어떻게 돼요? 그럼 살인자한테 내가 너 정보 좀 수집해도 되나? 동의 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상이 있다 이거죠. 이 14번도 따지보면 문제 오류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말하기 전에 왜 오류입니까? 이야기해 봅니다. 14번. 예? 그렇지 우리는 푸는 거예요, 그냥. 왜 문제 오를까요? 예, 여 앞에 왜 오류입니까? 왜 오류죠? 왜 오류예요? 예? 알 것 같아. 예? 예? 이야기해봐요.
정확히 아는데, 아는 사람, 다른 사람, 답변할 사람. 왜 내가 문제 오류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렇게 놓을 수도 있으니까. 모름? 예? 모르겠는 거예요? 왜 문제 오류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는 사람 없어요? 물론 이렇게도 놓는데 다르게 놓으면 그래 이렇게 돼요. 이거는 키 교환까지만 놓은 거예요. 이걸 써서는 메시지 암호화를 못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DPL만 키 교환은 암호 알고리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메시지 암호를 못하니까. 단지 송수신자 간에 이렇게 하면은 키 교환이 되더라 이거잖아요. 이거는 또 대칭키로 놓은 거예요. 그걸 응용해갖고 아래에 있는 메시지를 암호할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시험 다른 데는 그래 놓은 게 있어. 다음 중 암호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해갖고 어떻게 돼요? 1번, 2번, 이러면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암호 알고리즘이 아니니까. 키 교환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문제에 뭐가 나왔어요? 뒤에 이산대수 문제 어려움의 기초까지는 맞아. 암호 알고리즘은 그래서 답 없음. 그러면 암호 알고리즘은 그러면은 14번 답이 뭐예요? 없음. 없어.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 그랬으니까 잘못해가 4번 하면 곤란하잖아. RSA는 암호 알고리즘이니까. 근데 RSA는 또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산 대수가 아니고 소인수분에 기초한 거니까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장에 가서 일단 답은 뭐로 해야 되겠어? 이렇게 놓으면 3번을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류다 이거죠. 그 다음 15번은 뭐 복원되면 안 되는 거 비밀번호 뭐 시도 때도 없이 한 거고 15번도. 그 다음 16번도 양방향 금방 놓는 거. 예. 해시 함수는 양방향 단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17번 RSA 암호 맨날 오는 거. 턱 보면 답 문장도 짧으니까 교환 불편함 없죠.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 18번 읽어보면 변경이니까 무결성. 19번 또 봐. 이 제로데이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게. 또 나왔잖아요. 20번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오픈, SSL 아니까 오픈된 거니까 오픈쓸. 그래서 국형 문제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실제로. 특별하게 아주 어렵게 이 보안에서도 뭐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좀, 물론 적게 뽑아서 약간 커트라인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분석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이제 뭐가 나온지 모르니까 내가 시간도 한 보러 처음에는 막 1시간 넘게 걸렸지, 예를 들어. 근데 자꾸 하다 보니 똑같은 거 자꾸 나오니까 막 3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계속 중복돼서 나왔다는 거. 그래서 공부를 분석해놓고 공부는 또 분석된 대로 안 하고 이상한 거 자꾸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래놓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분석 결과를 이야기하면은 원래 사람이 내실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지금 잘 오는 건 분석 이걸 막 확실히 해놓고 목표 점수를 이렇게 하십시오. 목표 점수를 80점으로 해놓으십시오. 목표 점수를 90으로 한다든지 막 100은 좀 막 100으로 해놓으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 벗어나갖고 어떻게 돼요? 이상 이걸 자꾸 손대는 거예요. 예? 디자인 패턴, 예? 아까 나온 거 통합 프로세스 공부를 해요. 왜냐? 목표 점수가 100점이니까 5만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거, 평생 안 나오는 이런 거 공부를 해요. 그럼 이런 걸 자꾸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머리가 돌아버리게. 그래 이걸 오히려 틀립니다. 그 목표 점수를 이렇게 해가 공부를 너무 하다 보면 80점도 안 나오고 오히려 60점 나가. 그거는 우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다시 이야기해요. 딱 나는 80점만 맞자. 그러면 딱 공부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제 우리 놓은 거 딱 한 80점 안 나오겠어요? 2달 만에 돼요. 분명히 이거는 되는 거고. 그러면 80점을 목표로 했을 때 이걸 정확히 해놓으면은 시험이 좀 쉽게 놓으면 이만큼 놓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어렵게 놓으면 남들 틀려. 그럼 커트라인 내려갑니다. 분명히. 그런 거고. 이런 거 공부할 시간에 뭐 해야 되겠어요? 영어하고 뭐 해야 되겠어요? 다른 과목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결론은 내시 이렇게 잘 노는 부분하고 좀 뭐 간혹 노는 거 어느 정도 또 공부 방법 아까 내가 있죠. 그런 거 하고 어쩌다 노는 거는 영어 단어 이런 거 잘 보고 풀고 그래서 목표 점수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넣을 수가 있고 공부량은 줄어들고 다른 데 더 뭐 원활하고 등등등도 실수 안 하고 이렇게 돼요.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다른 거 혹시 이제 질문 사항이라든지 뭐 있으면 이야기해 봅니다. 그래 공부할 거 얼마 없죠. 잘 이래 분석해 보니까 머리 아프고 이제 모르겠어. 나는 자꾸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잘 모르는 거 사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할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주 하는데 말이죠. 목표는 4회씩 하려고 해요. 1회, 근데 처음에는 4회 못 나와요. 왜냐면 처음에는 똑같은 걸 뭡니까? 상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근데 이제 이걸 자꾸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비슷한 게 반복되게 내가 넣어놨습니다. 자꾸 빨라져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는 일단 4회 분량을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올 때는 다음 주 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보보호론을 1회부터 4회까지 내보다 더 잘 알도록 문제 내용에서 다 파악해가고, 그래서 미리 모의고사를 실전 모의고사를 집에서 혼자 봐야 돼요. 그래서 1회 보고 몇 점 채점하고 뭐 70점 나와서 2회 보고 몇 점 나왔느냐 80점 나와서 3회 보고 다 적어 놓으시고 자기 책 위에 적어 놓으면 65점 나와서 4회 보고 90점 나와서 이런 다 적어 놓고 4회를 딱 보는 거 일단 하루에 딱 마음 잡아갖고 그러면 한두 시간 하면 되잖아요. 이게 다 보고 채점하고 나서 틀린 걸 다시 보십시오. 해설 보지 말고 맞은 게 있고 틀린 거 있잖아요. 그 틀린 걸 다시 보고 내가 이해되나 안 되나 알면서 틀리면 분석해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해설을 봅니다. 그랬을 때 이 평균을 냈을 때 내 생각에 맨날 내가 문제도 맨날 넣는 거 넣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분석한 것처럼 그 기준 넣었어요. 분명히 내가 평균을 냈을 때 내게 이게 80점 넣으면 성공하는 거 일단. 그랬을 때 처음에는 80점 안 나와도 자꾸 뒤로 갈 수 있도록 한 달 지나고 2달 가까이 가면 이만큼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되는지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보 4회 커밀 4회씩 내가 매주 딱딱 할 테니까요. 그럼 4회씩 하면 4, 7이 20, 4, 5 뭡니까? 4, 5, 20이에요. 그럼 5번만 해도 어떻게 돼요? 다 끝나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8번 해야. 그럼 지금 한 번 해서 7번 남아서 5번, 2번 남잖아요. 2번 남는 건 내가 다른 문제 만들어서 내가 할 테니까. 모의고사 보고. 근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2번 할 수도 있고 1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근데 보통 한 2번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추가적으로. 책 끝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쪽시러워서 질문 못 한다는데 쪽시러운 거거든요. 내 눈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모릅니다. 알겠어요? 뭐를 모르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론 시간처럼 다 어떻게 돼요? 말을 다 못해요. 그 내가 항상 문제 풀고 질문하라고 내가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면 쉬운 것도 내가 개념이 안 잡히면 질문을 해야 돼요. 개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 이거 잘 알아. 나는 이거 잘 모르고 되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선생님 이건 되게 쉬운 건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왜냐하면 쪽지러우니까 되게 쉬운데 나는 모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럴 때 그런 수식 안 붙이도 돼요. 예?
남은 조금 근데 자꾸 이야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개념이 잘 안 잡히면은, 나 어제 같은 경우도 내가 JVM 나는 다 아는 걸로 알아있어.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 개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기 안 해도 돼. 왜 달빛 가상 머신이 나왔나?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래야 합격합니다. 알겠어요? 암기 조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거 이제 오늘 뭐 질문할 거 없으면 일단 오늘 뭐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내가 이제 문제는 그 카페에 올려놨어요. 어제 늦게 온 사람들은 카페에 출력해갖고 풀어보면 되고, 예. 예. 몇 페이지입니까? 잠깐만요. 내 책 찾고. 823, 예. 예. 문제에서 이제 모기와 같은 규칙에다가 동적으로 변하는 선점형 우선순위 기반 알고리즘이 있다. 예. 전제를 이렇게 깔아줘서 예. 답이 P4는 비선점인가? 비선점, 선점의 그런 어떤 차이가 있지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그 시간을 주어져 갖고, 큰 값, 작은 값 하다 보면 이게,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처럼 작동하는 거하고 같은 원리가 되더라. 그 뜻이에요.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문제에서 이게 큰 의미를 가진 선점, 비선점, 그거 말입니까? 예, 그게 이제 여기서는 뭐, 이제 그런 걸 감안했지만 그 0, 알파, 베타 크기 관계를 주갖고 그 밑에 이제 무슨 비율로 증가한다 이래 되니까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점, 비선점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 다시 잘 한번 읽어보고, 1시간 동안 읽어보고 다시 물론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이렇게는 사실 이 스타일로는 처음 나왔는데 이게 따지면 수능형입니다, 이게. 따지보면은.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이거 좀 해야 되겠죠. 805페이지에 스캔. 이제 입력 받는 건데.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C에서 입출력 함수는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스캔 포맷, 프린터 포맷이 대응되는 거고, 요거 두 개가.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인수가 오는데, 요 차이는 이렇게 돼요. 스캔 포맷에서 여기 인수는 반드시 주소여야 합니다. 근데 프린터 포맷 여기에서는 이걸 이제 다르게 쓰면 이렇게 돼요. 내 전문 용어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야 이게 정확한 전달이 돼, 이게. 여기에 올 수 있는 값은, 우리가 이제 R 밸류 요렇게 이야기해요. L 밸류 요렇게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용어를 먼저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int a는 O 이렇게 했으면 그럼 여기 A 기억 공간에 여기 뭐가 들어있겠어요? O 들어가 있죠. 그랬을 때 여기 주소가 1000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너를 기준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요거는 좌측이 되고 요거는 우측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요 우측이라는 게 라이트, 좌측이니까 레프트 그래요. 그래서 라이트 에서 R 밸류 요런 용어를 따고 레프트에서 L 밸류 요런 용어를 따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요런 메모리 공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내용물 5를 우리는
R 밸류라 그럽니다. 요 주소를 뭐라 그런다고? L 밸류라 그럽니다. 되겠죠? 그럼 L 밸류가 뭐고 R 밸류를 간단히 말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어떤 메모리 셀에서 이 주소는 L 밸류, 내용물은 뭐라고? R 밸류 그럽니다. 그랬을 때 요 인수에 올 수 있는 게 스캔 포맷에서는 R 밸류는 못 오고 반드시 L 밸류가 옵니다. 근데 여기 프린트 포맷에서는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요 L 밸류만 올 수 있다는 거는 반드시 뭐가 주소 형태만 올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주소 형태는 뭐냐? 그럼 이렇게 선언했을 때 앞에 그냥 A 그러면 오니까 R 밸류예요. 근데 $A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 변수 앞에 $를 붙이면 뭐예요? 주소잖아 이게. 그러면 L 밸류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인수가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변수에서 이따 요렇게 했을 때 뭐 A로 했고 그 다음에 B를 선언해서 배열을 선언했어요. 10개. 그리고 어떤 값을 넣었어요. 그 배열명은 뭐예요? 배열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죠. 그래서 여기 쓸 때 일반 변수 A는 여기 쓰는 방법에서 A 요렇게 쓰면 안 돼요. 앰퍼샌드를 붙여야만 뭐가 돼요? 주소 형태가 되잖아요. 이 주소를 말해요. 근데 배열명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붙여도 B 이렇게만 써도 어떻게 돼요? 이 주소를 말하잖아요. 그거고 또 C에서 주소 형태는 이렇게 선언했을 때 포인트로 선언했을 때 P 그냥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앰퍼샌드 안 붙여 주소가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스캔 포맷에서는 일반 변수는 앰퍼샌드를 붙여야 되고 배열명이나 포인트에서는 앰퍼샌드를 안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그랬을 때 뭐가 된다고? 주소 형태가 되고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서 L 밸류라 그럽니다. 그 다음 뭐 이거는 곁다리로 하는데 프린트 포맷은 다 올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R 밸류가 오느냐 L 밸류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 포맷 출력 형식이잖아요. 이걸 제대로 써야 돼요. 제대로 안 쓰면 다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에서 유닉스에서 포맷 스트링 뭡니까? 공격이 있죠. 그거에서 특히 이 출력문 있는 데서 이 인수 쓰는 거하고 이 변환기호 이걸 제대로 안 쓰면 오류가 나갖고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포맷 스트링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지우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해 보면은 스캔 포맷으로 입력 받잖아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 int i는 10이고 j는 뭐 써도 돼요. j는 20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int 포인트 p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메모리에 요래 보면은 i 공간 j 공간 10 20인데 이 포인트 p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앰퍼샌드 i니까 이 주소가 1000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이 p가 여기 잡히겠죠. 이 1000을 가집니다. 그러면 p가 누굴 가리킵니까? p가 i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스캔 포맷에 대해서 입력 받을 때 여기에 그냥 앰퍼샌드 i 쓰는 거하고 p 쓰는 거는 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책에서는 K네. 책에서는 K. 그러니까 스캔 포맷에 그 K 쓰는 거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앰퍼샌드 I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I 기억 공간이 내가 키보드로 90을 딱 넣으면 I 공간이 90에서 뭐로 바뀌는 거 아니지 10에서 뭐로 바뀌는 거죠? 90으로 탁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네? 스캔 포맷 입력 받는 거. 옛날에는 가끔 나왔었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네. 또. 하이즈킹이랑 데이터 이들 그 설정을 모르겠어. 다시 얘기해봐요. 여기 말고요. 네. 세션 하이제킹이랑
세션 하이제킹. 예. MITM 중간장 공격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차이점은 다른 사람도 잘 모를 것 같아. 그건 이렇게 보면 돼. 중간자 공격 종류에 말이죠. 세션, 하이제킹, ARP, 스푸핑 등등등등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중간자 공격이야. 맞잖아. 이건 중간자 공격이라고 해서 꼭 요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통신을 할 때 중간에 들어가서 도청을 하는 그런 개념이 뭐가 되겠어요? 중간자 공격이잖아요. 그게 중간자 공격인데 ARP 스푸핑은 이제 뭐 이런 걸 맥 주소를 바꾸는 거라면은 세션 하이제킹은 아까 그 응용청 그 방화벽처럼 자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으면 해커가 공격자가 딱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통신을 돼야 되는 걸 공중에서 비행기 납치하듯이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통신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공중에서 씩 날아와서 자기가 여기 공격자가 딱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가도록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끊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납치했다, 공중에서. 그래서 이름을 세션 하이제킹. 이렇게. 하이잭은 뭐, 공중 뭐,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자 공격은 뭐, 새로운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도 수도 없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션 하이제킹 기법은 이거고, 뭐, ARP 이런 데서 맥 주소 변경하는 건 어떻게 돼요? 똑같아. 이 공격자가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를 자기한테 오도록 맥 주소를 변경하는 거예요. 맥 주소만. 그게 이제 ARP 스푸핑 그게 맥 주소 변경. 그럼 됐어요. 나도 갑자기 그럼 중간자 공격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꼭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송금을 하는데 그 정보를 딱 갈취하고 있다가 돈을 얘한테 돈 1억을 송금을 했어. 그 중간에 내가 이 정보를 딱 갈취했다가 내가 다시 1억을 송금 더 하라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중간자 공격이고 여러 가지 형태. 됐으면 여기까지. 그래 이제 세션 하이제킹 하나만 중간자 공격은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자. 어제 봤던가 내가 다음 중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제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공부를 뭐 조금 한 사람도 있고 뭐 아직 안 한 사람도 있는데 개인차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 사람 잘하는데 어제 본 거하고 연관된 거는 없네. 그러니까 그래 이제 오늘처럼 분석해 갖고 만약에 어제 이 시험을 봤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좋은 점수가 나왔겠죠. 그러니 뭐 어제는 중간자 공격을 막기 위한 뭡니까? 방법론을 이제 제시했구나. 그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요. 네. 또 다른 것 질문이 있으면 해봅니다. 그 서울시 네. 인계구역이요. 790. 인계구역. 예. 그것도 모르겠어요. 인계구역. 모르면 이야기해야 돼. 간단히 하면 이렇게 돼요. INTA는 5, 플로터 B는 7, 이제 좀 이따 치고,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일단 두 개, 막 이건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 문제 기준을 하면은 자,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메인 함수가 실행되면서 이게 호출됩니다. 호출될 때 이게 그냥 병행 처리 안 되고 순차적으로 처리되면 P1이 실행이 돼. 그럼 A 플러스 플러스야. 그럼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 A는 5, B는 7이야. 그럼 여기 증가돼. 그럼 여기 6이 되고, 이건 뺐어. 빼니까 다시 6이 되고. 그 다음, 여기 실행이 돼. 그럼 이걸 그냥 더했어. 그럼 Y라는 기억 공간은 여기 더했으니까 12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요게 실행이 됐는데 또, 예를 들어, A는 A 더하기 2는 막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프로세서가 병행으로 처리된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병행으로 처리되면은 얘가 먼저 될지 순서는 이렇게 되지. 원식 코드상에서는. 이거는 스케줄링 기법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게 먼저 실행될 수도 있고 이게 먼저 실행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병행 프로세서에서 인계구역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병행이라는 건 얘가 이제 슬로우 비디오로 이제 이걸 연산을 해요. 그럼 얘가 연산 작업을 막 이런 걸 하는데 얘도 또 들어가서 얘를 또 연산을 해요. 그러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 못 하겠죠. 그게 이제 그래서 동기화가 필요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 딱 보더라도 요 P1, P2, P3가 취급하는 데이터가 뭐예요? 이게 공유 이게 데이터라는 얘기예요. 이게 공유 데이터 맞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 공유 데이터 이 영역을 뭐라 그런다고? 인계구역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예로는 이게 전역 변수잖아. C에서는 외부 변수라고 그래요. 보통 이거는 전역 변수라고 그래요. 전역 변수는 각 프로세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럼 서울시 문제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구조상 전역 변수만 무조건 다 공유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내가 써보고 예를 들어 이거 define 해도 어떻게 돼요? 예? define A는 3. 그러면 이런 데서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예? Y는 AA 더하기 7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엄격하게 이거는 매크로잖아,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 프로그램 구조를 바꿀 수도 있어요. 바꾸면은 여기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유되는데, 그거는 괜히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단 공유 데이터가 뭐냐 이해를 하고, 프로세서가 공유 데이터를 다룰 때 그 프로세서는 어디에 있다 그런다고? 인계 영역, 인계 구역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측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계구역을 들어갈 때는 뭔가 도구를 써야 됩니다. 한꺼번에 그 인계구역에는 오직 뭡니까? 한 개의 프로세서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도구가 뭐예요? 세마포하고 뭐예요? 모니터 기법 그거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또 매크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왜냐하면 공유가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내가 오류라 그러잖아요. 다른 것도 답이 되게 고칠 수는 있어, 이게. 있는데 분명히. 근데 이제 매크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상수예요. AA7 그러면 이제 이 매크로 상수도 전역 변수의 개념이 이게. 그럼 AA라는 기억 장소가 있고 내부적으로 3으로 정의하면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걸 자꾸 하면 이 답이 없어,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되잖아,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놓는. 그래서 이것도 문제 오류예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렇게 놓으면 전역 변수가 가장 보편적인 거니까. 그걸 해라, 이 말이에요. 또. 770쪽. 9번에 1번은 스레드 데이터를 다른 스레드하고 공유를 하니까 770쪽 1번? 네.
않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같지 않는다가? 그 데이터하고 본인이 하는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인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설명하면 돼. 엑셀. 자, 우리가 엑셀로 말이죠. 내가 이 성적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뭐 이름 넣고 합도 구하고. 그랬을 때 그럼 엑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이름을 성적 뭐 요새는 좀 뭐 XLS라고 하면은 디스크 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이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뭐 1점, 2점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성적.SLS 뭐가 있겠어요? 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성적을 관리하면서 뭐 합도 구하고 평균도 구하고 차트 마법사도 그리고 그랬을 때 이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될 수 있다고? 스레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스레드, 이제 예를 들면 2개, 3개의 스레드. 그랬을 때 이렇게 돼요. 내가 엑셀을 탁 실행시켜서 성적 관리를 딱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집에 가서 해보면 돼요. 작업 관리자 어떻게 들어갑니까? 윈도우에서 컨트롤 알트 DL 키 치면 작업 관리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요래하면은 세부 사항 보면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서가 몇 개고 스레드가 몇 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서가 50개면 스레드는 500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엑셀을 딱 실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프로세서가 하나 딱 증가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응용 프로그램 엑셀이라든지 아래 한글이라든지 이런 걸 딱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요 뭐가 생기면 엑셀에서는 뿌원 요렇게 생기죠. 요게 바로 하나의 프로세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서는 독립된 공간을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있어. 메모리가 있으면은 운영체제 자리 잡고 내가 엑셀 뿌원을 실행시켰어요. 그럼 뿌원을 필요한 메모리 공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요 공간을 이제 세부적으로 좀 확대해서 그리면 크게 어떻게 나눠줍니까? 네? 코드 영역, 정적 영역, 스택 영역, 힘 영역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거 운영체제에서도 맨날 나오잖아요, 이게. 이게 주소 공간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서는 또 내가 푹1 그럼 푹 2를 실행시키면 또 하나의 주소 공간이 확보되고 또 아래 한글을 탁 실행시켰어. 문서를 작성하려고 그래. 그럼 문서 1 하나의 주소 공간. 이 주소 공간은 기본적으로 다 이런 구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하나의 이거는 뿌거는 뭐를 하는 겁니까? 이 성적 처리를 한 하나의 공간이에요. 그럼 뿌거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뭐가 많이 생깁니까? 스레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이 T1 스레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요걸 자원이라 그러네, 자원. 요걸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역시 평균도 T2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얘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차트 마법사 얘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에 속한 이게 우리가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라 그러잖아요. 이게 전체 하나의 프로세스에 속한 스레드들은 데이터를 뭐라 한다 그런다고? 공유한다 그래요. 이때 말하는 데이터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그럼 이때 말하는 데이터는 이 자원, 이런 걸 말하잖아요.
자원이라든지 또는 이 공간을 말해요. 이런 코드 이런 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에 속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얘 데이터하고 얘 데이터가 이런 거는 공유하지만 T1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 명령어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지우고, 그랬을 때 T1, T2, T3가 병행되는 프로세스, 병행 스레드잖아. 그러면 CPU가 한 개예요. 똑같아. 우리가 그 프로세서 상태 전이도에서 어떻게 돼요?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럼 실행 상태로 넘어가서 다시 준비로 갈 수도 있고 뭐 대기 상태로 갈 수 있고 종료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개념 다 안 그래도 그랬을 때 그 준비 상태의 스레드가 T1, T2, T3가 있어. 그러면 얘가 들어갔어. 실행되고 있으면 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CPU가 한 개면. 그럼 얘가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 나왔어. 그럼 얘가 들어갔어, 이제. 그랬을 때 문맥 교환이잖아요. 그러면 문맥 교환에 필요한 정보는 뭔지 알죠? 프로그램 카운터 해가 등등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 데이터. 그럴 때 T1, T2 이 스레드가 고유로 가지는 데이터. T1, T2, 3가 공유하는 자원 데이터. 같은 말은 데이터라 그래요. 그걸 문맥상에서 골라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밑에 내가 써놨잖아요. 각 스레드가 고유로 가지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라든지 레지스 G8 뭐 그런 걸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런 데이터. 그런데 메모리는 뭐라고? 각 스레드는 스택은 가진다 내부적으로. 힙 이런 건 안 가지더라. 그거예요. 이거는 놓은 적은 없어 시험에. 모르겠 충분히 됐으면 더 이상 질문 안 나오면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1번은 스레드는 자기만 접근할 수 있는 스레드별 데이터를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데이터를 이 파일로 생각해버리면 틀리네 이게. 그러니까요. 그럼 문제 내는 사람이 똑바로 내야 돼. 그러니까 공부해놓고도 이제 문제 내는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정확히 내라 이 말이잖아요. 그 밑에처럼 내 해설해 놓은 것처럼 스레드는 자신 고유의 데이터라고 지칭하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스레드 아이디 프로그램 카운터 뭐뭐를 가진다 그러면 안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 뭐 공부한 사람 잘못이 아니고 문제 낸 사람 잘못이 많아 그래. 또 766쪽 766쪽에 2번. 이거는 내가 나중에 해줄 테니까. 오늘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컴파일러에서 다뤄줄게 내가. 856 852 거기 만리장성 모델이라고 나오는데 852에 7번에 거기 중에 모르겠어 나도. 이런 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희한한 게 많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왔나? 그냥 내가 볼 때 그냥 쓰는 것 같아. 뭐 저 촬영하는 사람도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분석이니까 이제 앞으로 설명할 시간은 엄청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해오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할게요. 그러면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개인적으로 질문할 사람 개인적으로 하고 갑시다.